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6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슛동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세진입니다. 지난 12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양한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영향으로 정치계 및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다양한 논의와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슛동라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상황,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 및 정치적 이슈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님, 방학은 잘 지내셨나요? 개인적으론 잘 쉬고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었지만 또 사회적으론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치계 및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일었었죠. 네, 맞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경에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었죠. 이후 11시 30분경에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됩니다. 국회 마당에 군 헬기가 착륙하고 국회 앞마당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갑작스러운 계엄 가운데 긴급하게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안건을 상정 및 가결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늦은 밤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실시간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일이 박정희 사망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비상계엄이라고 하던데 어떤 이유로 선포한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1.6 사건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탄핵 시도 및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안 처리에 대해 언급하며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 및 법에 세워진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계엄령 선포의 해제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나요? 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의도에서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이어졌는데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본회의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국회 출입이 막힌 상황에서 담을 넘는 등의 노력으로 회의가 진행됐고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6시간여 만인 4시 26분에 해제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계엄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이 느껴지네요. 그럼 여기서 계엄 선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내렸잖아요. 저는 그때 할 일 다 마치고 쉬다가 저녁에 그 소식을 뉴스에서 보게 됐었는데요. 경비계엄도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길래 전쟁이 난 건가 싶더라고요. 뉴스에서 속보랑 유튜브 라이브로 많은 방송사에서 상황을 알려주는데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나 자세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너무 늦은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후에 뉴스를 통해 소식을 보고 있었는데 계엄 선포의 이유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납득이 되도록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치 안정화가 빠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께선 계엄 당시 그리고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 관해 우려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네요. 계속해서 비상계엄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기자님, 계엄이 법에선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돼 있으며 종류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사회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법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도 하죠. 많은 분야에서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회 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과 동시에 권력을 남용할 위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를 선포할 만한 필요 요건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엄에는 필요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전시 상황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한다는 상황 요건, 계엄을 선포하는 목적이 나라의 혼란을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목적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계엄은 최후의 수단이기에 경찰에서 자체적 해결이 불가능할 때 군대를 개입한다는 필요 요건, 마지막으로 선포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이 존재합니다. 네 가지 정도의 요건이 존재하는군요. 그중 기자님께서 절차적 요건에 대해 언급해 주셨잖아요. 계엄령 선포까지는 어떤 절차가 존재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헌법 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데요. 계엄령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무회의 심의 후 계엄령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후 계엄 지역과 권한을 설정하고 군 계엄 업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님께서 계엄법에 대해 더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법무법인 로하나 김규태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계엄은요,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를 하는 특별한 조치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적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관련 하위 법률인 계엄법에 따르면 경비계엄은 비교적 경미한 치안유지 목적의 계엄이고, 반면 비상계엄은 행정과 사법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발동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일단 선포가 되면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과 또 국가기관의 기능들이 대폭 제한이 되는데요. 일단 정부가 언론 방송을 통제를 하고 검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위와 집회가 또 금지가 되고 야간의 통행금지 등의 조치도 취해질 수가 있어요. 계엄 사령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체포나 구금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이 발효가 되면 국가 전체가 군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비상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이제 심각한 위헌 논란이 있는데요.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었고 비례성 원칙도 위반의 지적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령은 이제 헌법 위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330분 만에 상황이 종료되긴 했지만 해제 이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내란 행위에 관한 이슈가 대두되며 1월 26일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기소 이후 최장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내란죄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일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라고 하죠. 아,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기자님, 앞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뉴스나 기사들을 보니 비상계엄의 정당성 및 선포 위헌성 등이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의 쟁점과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비상계엄령의 선포 위헌성에 관한 내용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데요. 이 외에도 국회 봉쇄 및 장악 시도, 정치인, 법조인 등의 체포 지시, 중앙 선관위 장악 시도 등도 탄핵 심판 핵심 쟁점에 포함됩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2월 25일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마무리됐는데요. 이후 재판부는 최종 심리를 거쳐 판결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탄핵 정국에 관한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정치 뉴스
뉴스를 보면 연일 비상계엄 관련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 사이에서도 탄핵 찬반 여론으로 집회가 격해지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집회에서 실제로 몸싸움하는 이야기도 뉴스에서 봤는데 이러한 분열이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럴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해요. 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나 상황이 설명되어서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께선 계엄 선포 이후 이뤄지고 있는 탄핵 전국 상황에 관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네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밤 11시인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빠르게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었는데요. 비상계엄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 당시 여론은 어땠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발표이기에 혼란스러웠다는 여론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점거 움직임 등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 자부하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늦은 시간이었지만 국회에 직접 나가 목소리를 낸 시민들의 목소리도 다수 존재했죠. 그렇군요. 뉴스 화면을 통해 본 시민들의 계엄령 반대의 목소리가 생각나는데요. 계엄 사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논의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여론이 분분하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탄핵 관련 찬반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논쟁은 대학가로도 번져 여러 대학에서도 시국선언 및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6일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선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학생들과 이에 반대하며 탄핵을 촉구하는 학생들이 뒤섞여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탄핵 논의와 관련해 찬성, 반대의 의견이 분분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군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끝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기자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권과 경제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엄령 발효 이후 정치권에선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령에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계엄령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계엄 발효 당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계엄령 반대에 관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정치적 독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로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의 입장은 어땠나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당 의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계엄 당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당시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대통령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당론 요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당 측에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는군요. 당시 여야당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로 인한 한국 사회의 혼란이 국내외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에 관한 뉴스를 많이 접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태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번 일로 정치 불확실성이 증대하며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 경제 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조기 해제, 그리고 정부와 한국 시장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점차 진정됐으며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 프로세스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변동성 완화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정치 프로세스와 관한 예측 가능성이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더불어 비상계엄에 이어 탄핵과 관련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기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경제적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기자님,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영국과 이스라엘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치계의 대응 방안 및 적절한 외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자님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 관한 정치적 내용들, 그리고 해당 사태가 미친 국내외적 영향에 관해 다뤄봤는데요. 연일 보도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주제라 더욱 흥미롭게 이야기 나누고 유익한 정보도 얻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치 상황 및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동성,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 및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현 시점에서 국민들,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혼란이 최소화되며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대한민국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똥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3기 보도부장 국어국문학과 3학년 곽세진, 기술의 제53기 기술부장 디지털영상전공 3학년 박지우, 진행의 제53기 아나운서부장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이하은, 제53기 보도부장 국어국문학과 3학년 곽세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6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